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 이용석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2022년을 맞아서 스튜디오를 한번 바꿔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바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티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레티놀 같은 경우는 피부관을 가지 않으면서도 피부 관리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콜라겐을 좀 채우고 싶으신 분들, 피부 광노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었죠. 레티놀은 자연주의 트렌드가 유행하기 전에 사골처럼 쓰이던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만 사용하면은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시술이 필요 없다? 이 소문 과연 진짜일까요? 자, 오늘 Q&A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 모두 레티노이드 계열로서 콜라겐 생성, 주름 개선, 색소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 사용 방법 등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비용을 낭비하고 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레티놀과 레티노이드 엑시드, 즉 레티노산을 쉽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티놀은 쉽게 말해가지고 비타민 A인데요. 피부에서 레티노이드 엑시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변형되기 쉽고 불안정성이 높아가지고 효능을 인정받지 못해서 화장품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레티노산으로 반드시 대사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름 개선 화장품 중에서 레티놀을 함유한 제품들을 살펴보시면 검은색 밀폐 용기에 주로 담기거나 뚜껑을 여닫는 형태보다는 공기 접촉이 최소화 되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레티노이드 엑시드는 여드름과 피부 노화 쪽 치료에 오랫동안 연구되었는데요. 또한 레티노산 중에서도 트레티노인 성분은 광노화에 대해서 치료제로 FDA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레티노이드 엑시드는 표피를 정상화시켜주고 진피에 콜라겐을 생성시켜주고 색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잔주름도 좀 없어지고 피부톤도 밝아지고 매끈해집니다. 이래서 피부 보약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이게 또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 활용하셔야 합니다. 레티노이드 엑시드는 의약품이고 레티놀은 화장품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어떤 성분이 더 효과가 좋은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듀엘 등의 연구에서 세포 분자학적 변화를 봤을 때 레티놀이 레티노이드 엑시드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 정도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레티노이드 엑시드가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체의 팔에 레티놀과 레티노이드 엑시드 0.1%를 4주간 바르고 비교를 했는데요. 표피 두께 증가 폭과 진피 즉 콜라겐 증가폭이 레티노이드 엑시드 쪽이 레티놀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레티놀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레티노이드 엑시드보다는 피부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10배까지는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레티노이드 엑시드 같은 경우는 최근 대표적인 제품이 트레티노인 연고, 즉 스티바이 크림이 있는데요.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국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바이 크림의 경우 가장 낮은 0.01%, 0.025%, 0.05%, 그리고 가장 높은 0.1%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내에서 고농도 0.1%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레티노이드 엑시드는 효과가 확실한 만큼 또 자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성분이라 판단되어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레티노이드 엑시드는 피부 자극이 훨씬 심해서 과도한 레티노이드 엑시드 흡수는 자극성 피부 발진, 붉어짐, 따가움, 열감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감 없이 바르려면 일단 낮은 농도에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점차 높은 농도의 연고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0.01%로 시작해서 0.025%로 점차 높이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 3일에 한 번 바르다가 이틀에 한 번,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점차 좁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농도로 발라도 나 자극이 너무 심한데요 하실 경우에는 보습제 또는 오일 같은 걸 섞어서 바르시는 게 좋고요. 눈가는 피부가 얇아서 흡수되기도 쉽고 자극되기도 쉬우니까 아주 극소량만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총 3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밤에 발라주세요. 바르고 자외선이 노출되게 되면 변성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2번,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일시적으로 세라마이드 합성이 저하되고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각질층이 치밀해져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햇볕에 민감해지고 자극이 되기 쉽습니다. 자, 레티노익 액시드랑 같이 바르라는 뜻이 아니라 레티놀이나 레티노익 액시드는 밤에 발라주시고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밖에 나가시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티놀 함량이 2500 IU/g 이상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티노이드라고 써놓고 레티닐, 팔리테이드 같은 성분을 사용한 제품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빛이 노출되지 않는 밀폐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사시는 게 좋고요. 최근 제품으로 적은 양을 사서 빠르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레티놀, 레티노익 액시드, 즉 집에서도 콜라겐을 좀 형성시키고 잔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좋고 광노에도 효과가 좋은 제품들로 피부과를 꼭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홈케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뻐지실 겁니다.